이번 윤한 갈등의 성격은 1차 갈등과는 달라요. 1차 갈등은 윤석열, 한동훈 이 두 사람 간의 개인적 대결의 양상이 있었다면, 이번 윤한 갈등은 용산과 그 다음에 한동훈 위원장의 이 국민의힘, 즉 이 당정 집단 대 집단의 갈등인 것처럼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지난 1차 윤한 갈등 때와는 달리 친윤석열 인사들도 당 쪽의 논리에 호응하면서 가세했다는 건데요. 지금의 갈등은 이게 공천을 둘러싼 갈등이라기보다는 뭐랄까, 하여간 국정 운영의 어떤 특정한 이슈를 놓고 서로 이제 힘겨루기 하는 갈등 측면이 강합니다. 저는 결론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황상무 수석에 대해서는 빨리 사직서를 받는 게 옳다. 그리고 이종섭 호주 대사에 대해서는 조기 귀국시켜서 빨리 공수처 수사를 받도록 하는 것이 좋다. (2024년 3월 19일) 화요일 허민의 뉴스쇼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일보 전임 기자 허민입니다. 네, 오늘은 전국적으로 흐리고 비 소식이 좀 있습니다. 안전운행 하시길 기도합니다. 네,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첫 뉴스는 윤한 갈등,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간의 갈등 제2라운드로 잡아봤는데요. 당정 갈등이 지금 재점화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원래 이제 윤한 갈등 1라운드라고 할까요? 지난 1월 달에 당시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사이에 소위 이제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디올백 문제를 놓고 사과해라 말라 뭐 등등의 문제를 놓고 이제 1차 충돌이 있었고, 이제 2달이 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두 번째 갈등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갈등의 아이템은 이종섭 전 국방장관, 현 호주 대사의 이제 조기 귀국 문제, 그리고 용산 대통령실의 이제 시민사회 수석 황상무 수석의 막말과 관련해서 사퇴 여부, 이것을 놓고 갈등이 점화되고 있는 양상인데, 한동훈은 지금 이종섭 대사의 조기 귀국을 요구했고, 더불어서 황상무 수석의 사퇴,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용산 대통령실은 그럴 수 없다 라고 즉각 되받아쳤죠. 용산 대통령실의 이 반응은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을 내보인 것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될지, 이와 관련해서 이제 황상무 수석, 오늘 평소에는 잘 나오던 국무회의, 매주 화요일에 열리는 거죠. 국무회의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본인의 이제 자진 사퇴의 시그널인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소식 하나하나 같이 보겠습니다. 네, 이번 윤한 갈등의 성격은 1차 갈등과는 달라요. 1차 갈등은 윤석열, 한동훈 이 두 사람 간의 뭐랄까 좀 개인적 대결의 양상이 있었다면, 이번 윤한 갈등은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용산과 그 다음에 한동훈 위원장의 이 국민의힘, 즉 이 당정 집단 대 집단의 갈등인 것처럼 나타나고 있어요. 오늘 먼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한 메시지 같이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이 선대위 발족식인데요. 거기서 이번에 지면 이번 윤석열 정부는 집권하고 뜻 한번 펼쳐보지 못하고 끝나게 될 겁니다. 종북 세력이 이 나라의 진정한 주류를 장악하게 되는 선거가 될 겁니다. 이번 승리는 우리의 역사적인 책임입니다. 여기서 지는 건 역사의 죄를 짓는 것이라는 절실한 마음을 다져봅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민주당, 이재명의 민주당 세력에 우리가 총선을 이제 승리를 안겨줄 수 없다라고 하는 이제 뭐 누가 보래도 부인할 수 없는 즉각적인 메시지가 하나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최근에 여러 가지 이 용산발이라 그럴까요? 뭐 국정운영발 악재가 터져 나온 것을 겨냥해서 이것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 민주당 세력에 우리가 총선의 주도권을 뺏기게 된다, 우리가 패배하게 된다, 그러면 윤석열 정부도 앞으로 힘을 못 쓰게 된다, 뭐 이런 메시지를 같이 내놓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난 1차 윤한 갈등 때와는 달리 이번에 이제 윤한 충돌에서는 소위 말하는 이제 친윤 세력들, 친윤석열 인사들도 당 쪽의 논리에 호응하면서 가세했다는 건데요.
먼저 이용 의원, 말하자면 윤석열 대통령의 호위무사라고 불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거는 이제 이 황상무속의 얘기를 하는 거죠. 사과는 충분히 했지만 국민이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김은혜 전 수석, 지금 이 경기 분당 을에서 김병욱 민주당 후보랑 정말 접전을 벌이고 있는데, 김은혜 뭐 두말할 것도 없이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 아니었습니까? 이종섭 호주대사는 즉시 귀국해야 된다. 그리고 황상무 수석은 자진 사퇴가 국민 눈높이다. 지체하지 마시라. 이렇게 썼어요. 비유는 뭐 말할 것도 없죠. 안철수, 이 분당갑, 경기 분당갑에서 민주당의 삼선 출신의 이광재 거물 전 의원과 이제 맞붙어 있는데, 여기도 뭐 접전 양상입니다. 오늘 이종섭과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장이라도 귀국해서 조사받는 모습을 국민께 보여드려야 한다. 그리고 그저께인가요? 황상무에 대해서는 인사조치가 불가피하다. 이제 잘라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또 나경원, 이게 뭐 조금 아까 얘기한 안철수도 그렇고 나경원도 그렇고 사실 지난 뭐랄까 전당대회에서 김기현, 소위 친윤 김기현 의원을 이제 당대표 세우기 위해서 사실은 뭐 용산에서 여러 가지 뭐 압력을 가해가지고 주저앉혔던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말하자면 좀 비주류에 속했던 사람들이죠. 나경원 전 의원은 지금 서울 동작을에서 뛰고 있고요. 여기는 어쨌든 여기도 뭐 승리가 절실한 지역이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연히 국민들께서 느끼기에는 이거는 도피성 대상 임명이다 이렇게 느껴지는 것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본인이 들어와서 이렇게 조사받는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로 황상무 수석 또한 본인이 정리할 것은 정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윤상현 의원도 있습니다. 오늘 페이스북에 어젠가요? 연이은 악재로 경고등이 켜졌다. 수도권 상황이 어려워졌다. 육참 골단의 결단을 내려야 된다. 육참 골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살 육자, 자를 참자. 내 살은 자르고 골단, 뼈 골자 이제 단을 끊어낸다. 그러니까 내 살은 잘라내는 그 아픔을 감수하면서 상대방의 뼈를 이제 우리가 얻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요. 어쨌든 내 살을 잘라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또 하나 있죠. 김경률 비대위원, 국민의힘 비대위원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국정에 너무나도 심대한 부담을 주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오늘이라도 당장 사퇴하는 게 올바른 일이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용산 대통령실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뭐 그럴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반응을 했죠. 이제 어저께 반응한 건데요. 이종섭 대사는 이게 뭐 공수처에서 소환도 되지 않았는데 국내에 미리 귀국해서 대기하는 건 부적절하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황상무 수석의 발언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이것이 뭐 이게 사퇴할 만한 사안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추가를 합니다. 덧붙입니다. 어떻게 덧붙이냐면 우리가 언론사를 상대로 어떠한 강제도 어떠한 압력도 행사한 바가 없다. 우리는 과거 정권과는 다르다. 뭐 실제로 뭐 그런 측면이 있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 생각을 하면 말이죠. 이게 사실관계를 떠나서 사실이 뭐 용산이나 대통령실 아니면은 이제 뭐 또 이종섭 호주대사 그리고 황상무 수석이 스스로 생각할 때 억울한 측면이 있을 수도 있어요. 사실관계는 그것이 아닌데 또는 부풀려진 건데 아니면은 뭐 악마의 편집을 한 건데 왜 우리가 이렇게 뭐 계속 당해야 되느냐 뭐 이렇게 억울한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뭐 한두 번 말씀을 드렸지만 정치는 사실의 게임이 아니라 인식의 게임인 것입니다. 국민이 어떻게 인식하느냐가 참 중요한 거거든요. 국민이 이렇게 인식하고 있다 그러면은 그거를 빨리 불식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이게 어떤 선거입니까? 정말로 대한민국 운명을 결정지을 수 있는 그런 선거를 앞두고 지금 뭐 이제 3주밖에 안 남았잖아요. 빨리 정리해야 되는데 공천이 끝난 후에 갈등이라고 하는 건 늘 있었어요. 그런데 과거에는 이게 공천을 둘러싼 갈등이었고 이게 소위 이게 당천 갈등이라고 하는 게, 그리고 이 공천이 끝난 후에도 그 공천 갈등이 연속선상에서 일어났던 이제 대결 구도였던 건데, 지금의 갈등은 이게 공천을 둘러싼 갈등이라기보다는 뭐랄까 하여간 국정 운영의 어떤 특정한 이슈를 놓고 서로 이제 힘겨루기를 하는 게 갈등 측면이 강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조금 이제 뭐랄까 이게 해결하기가 좀 어려운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쇼냐 이런 얘기도 있어요. 뭐 어디 보니까 뭐 약속 대련 아니냐. 사실은 지난 그 1월 달에 1차 윤한 갈등이 일어났을 때도 이거 약속 대련이다. 뭐 이준석 지금 개혁신당 대표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은 약속 대련이 아닌 게 밝혀졌죠.
제가 한번 얘기 드렸습니다. 약속 대련이라고 하는 건요. 제가 옛날에 좀 운동을 해봐서 아는데 약속 대련이라고 하는 것은 무술 고수들이 하는 거예요. 예, 무술 고수들이 막 날아다니다가 이렇게 내가 칠더니 너 빠져, 너 맞는 척해, 이런 게 약속 대련인데 사실은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비대위원장 전부 다 정치인으로서는 비기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뭐 기껏해야 한동훈 비대위원장 2달 됐고요. 정치권에 들어온 지. 윤석열 대통령 집권 2년 했지만은 그 전에 그 검찰총장 사표 낸 뒤로 따져도 3년 정도밖에 안 된 거거든요. 이런 분들이 약속 대련을 한다? 저는 뭐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약속 대련이 아니라고 보고요. 실제로 1차 윤한 충돌이 끝난 뒤에 지금까지도 저는 사실은 그 용산의 기류는 또는 윤석열 대통령의 기류는 굉장히 불편한 걸로 저는 알고 있고 또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한동훈의 전략적 충돌이라고 하는 건 뭐 약속해서 충돌했다는 게 아니라 일부러라도 충돌하는 거,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일부러라도 뭐 마음에 내키지는 않지만 일부러라도 좀 받아주는 거, 이런 전략적 충돌과 전략적 허용이 참 절실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국민은 어쨌든 눈높이를 보고 이런 모든 사태를 판단하고 결정을 합니다. 저는 결론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황상무 수석에 대해서는 빨리 사직서를 받는 게 옳다. 그리고 이종섭 호주 대사에 대해서는 조기 귀국시켜서 하루빨리 공수처 수사를 받도록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보고요. 특히 황상무 수석은 이게 본인이 버티면은 사실은 아무리 대통령이고 용산이라 하더라도 이게 말해가 정리할 수 있는 수단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좀 황상무 수석은 알아서 자진 사퇴하는 게 답이다. 그리고 오늘 국무회의에서 황상무 수석이 평소엔 나왔는데 오늘 국무회의는 나오지 않았던 점을 들어서 저는 이것이 자진 사퇴의 시그널이 아닌가 이렇게 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사퇴 추이를 저희가 좀 냉정하게 좀 관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